자,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폼의, 우선 첫 번째 디퍼런셜 폼에 대한 강조의 마지막 얘기는, 속칭 얘기하는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로서, 인테리어 프로덕트. 그래서 디퍼런셜 폼은 이번 첫 번째 강좌에서는 아주 간단한 부분만을 얘기하게 될 거고, 나중에 뭐 풀백 맵이라든가 디퍼런셜 폼에서의 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폴로지로 들어갔을 때에 코호몰로지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만 지금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디퍼런셜 폼에서는 소위 디퍼런셜 폼 베이시스, 이것은 뭐 당연히 원폼이 되겠죠. dx1, dx2 이러한 원폼 베이시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디퍼런셜 폼은 주어진 어떤 매니폴드의 어떤 포지션에서 여기 탄젠트 플레인이 살고 있을 거고요. 이러한 매니폴드가 있다면 탄젠트 플레인이 있을 거예요. TM이라고 하는. 그거와 수직인 TM 스타라고 하는 코탄젠트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코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는 이 베이시스가 DXI예요. 그와 수직이면서 탄젠트 스페이스 살고 있는 놈이 라운드 I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DXI라고 하는 친구는 이 코탄젠트 스페이스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얘가 벡터 스페이스라면은 얘는 듀얼 벡터 스페이스죠. 그죠? 그럼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니까 얘는 뭐가 돼? 어떤 맵이 되겠죠. 그죠? 어떤 맵이 돼? V라는 친구, 즉 TM에 살고 있는 V라는 친구를 리얼로 보내는 맵이 된다는 얘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뭘 잡아주게 되냐면은 결국 DXI에 라운드 J를 걸어줘. 자, 라운드 J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이러한 매핑이 리니어 맵이 리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같은 것끼리는 1을, 다를 때는 0이 되게끔 델타 IJ로 보내는 이러한 듀얼 관계를 갖다가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임의의 벡터가 있다. 만약에 어떤 V라는 벡터가 TM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얘는 뭐가 돼? 임의의 벡터 V는 어떤 VJ의 라운드 J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DXI는 맵인데 누구를? 벡터를 리얼로 보내는 맵이에요. 그래야지만 얘가 듀얼 벡터 스페이스에 살게 된다. 즉 여기서는 탄젠트 스페이스를 벡터 스페이스로 잡았으니까 코탄젠트 스페이스가 바로 듀얼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에서는 얘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탄젠트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벡터라는 얘기가 될 거고, 얘는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코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는데 얘 정의는 뭐다?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를 리얼로 보내는 매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되느냐? DXI의 VJ의 라운드 J. 자, 우리가 이 매핑을 정리할 때 뭐라고 강조했어? 리니어 맵이라고 강조했어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수학은 모든 지금 강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 리니어리티예요. non-linearity는 지금 새로운 수학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 일반화시키기. 리니어리티라는 얘기는 결국 이러한 불필요한 개수가 액션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액션 밖으로 나가니까 VJ가 될 거고, 요놈이 액트 되니까 델타 IJ.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뭘 썼어요? J에 대한 시그마를 생략하는 서메이션 컨벤션을 썼으니까 이것은 바로 VI로 바뀌어. 즉 DXI는 탄젠트 스페이스의 벡터에서 결국 픽업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성분을, 컴포넌트를 픽업 시켜주는, 뽑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V라는 친구가 V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TM이 되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알파라는 친구가 감마 K에 예를 들어서 T, 스타 M. 즉, 다시 말해서 이 T 스타 M이란 V의 듀얼,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속에서 정의되는 K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것이 K폼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K폼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지금 봅시다. 얘는 DXI가 그러니까 V 하나를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인 벡터 하나를 실수로 보내는 맵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 폼을 생각해 봅시다. DX1, DX2라는 친구를 생각해. 그러면 얘도 매핑이야. 리니어 맵이야. 얘도 리니어 맵이에요. 얘도 뭐가 되냐면 벡터를 실수로 보내는 맵이에요. 얘도 벡터를 실수로 보내는 맵이에요. 그긴 뭐다? 이 맵은 어디에서 정의된다? 벡터 타임스 벡터에서 정의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 얘기는 얘네들은 누구한테 액트를 시켜야 돼? 두 개의 벡터에 액트를 시켜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어떤 V라는 벡터와 W라는 벡터. 오케이? 얘도 V라는 벡터도 V라는 벡터 스페이스에 속해 있고, 이건 좀 대문자로 씁시다. 얘도 V라는 벡터 즉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에서 두 개를 뽑아내는 거죠, 실중에. 그래서 오더드 셋.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은 dx1을 V로 보내고 웨지 dx2를 W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K폼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K폼이 돼버리면은 K폼은 결국 V의 K승에서 R로 보내는 리니어 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K개의 벡터 K개를 선택한 다음에 걔네들을 짬뽕시켜서 막 섞어서 실수로 보내는 이러한 다변수, 다 벡터 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다 벡터 변수 함수. 자, 그거를 기억해 두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inner product 것은 interior produc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요것의 정의는 요것 역시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돼요. 자, 인테리어를 나타내는 또는 이너를 나타내는 I자를 쓰고, 자, 이건 벡터 스페이스에 속하는 어떤 벡터, 스몰 v로 합시다. 스몰 v라고 하는 어디에 속하는 벡터 스페이스. 만약에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 코탄젠트 스페이스를 다루면은 쟤는 탄젠트 스페이스에 속하는 놈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와 그 다음에 알파, 얘는 코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속하는 K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냐면 요 형태가 지금 알파라는 친구는 K폼이니까 몇 개가 있어야 돼. 자, 알파는 K폼이기 때문에 K폼이기 때문에 여기 콤마에서 이게 아규먼트가 몇 개 들어가야 되냐면 K개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속칭 얘기하는 V1에 일단 정의부터 쓰고 얘기합시다. 자, V1에서부터 K-1까지를 집어넣은 어떤 알파의 벡터 V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는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은 그러면 이 형태는 뭐냐면은 이 형태는 요거는
알파 자체는 V의 K승에서 R로 가는 리니어 맵이에요.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V의 K-1에서 R로 가는 맵으로 정의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게 되냐면 요 V, 요 벡터가 요 안에 박혀버리는 첫 번째. 남아있는 곳에 V1부터 쭉 해서 VK-1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그 폼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얘는 어규먼트가 몇 개가 됐어? K개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 V의 K승에서 R로 보내주는 맵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 알파는 여기에 속하는 이런 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이제 트리비얼한 케이스로서 제로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로폼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되냐면은 알파가 제로폼인 경우에는 알파가 제로폼인 경우에 이너 프로덕트는 0으로서 우리가 약속을 해주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이너 프로덕트를 R3에서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3의 경우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파를 dx 웨지 dy 즉 투폼으로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감마2 나머지 람다2 이런 식으로 투폼으로 만약에 잡아줬다. 그리고 어떤 v라는 벡터가 r3라는 놈의 원소다. 자, 이랬을 때에 소위 iv의 알파 요것은 지금 알파가 투폼인데 벡터랑 내적이 돼가지고 폼 하나가 줄어든 거야. 이너 프로덕트가 돼가지고. 자, 알파는 K폼인데 K개가 있어요. 그죠? K개가 있는데 이러한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가지고 하나를 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IV 알파는 요 뒤에 지금 뭐가 알파가 투폼인데 얘 때문에 하나 줄어들어서 여기에 들어갈 놈은 하나의 벡터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걸 일단 점이라고 표시해 봅시다. 일단. 자, 그랬더니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결국 이것은 IV의 알파라는 친구가 결국 dx dy죠. 이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기로 했어요? dx dy에다가 이 v라는 벡터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그쵸? v라는 친구를 아규먼트에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웨지 프로덕트의 정의에 따라서 dx 텐사 프로덕트 dy 빼기 dy 텐사 프로덕트 dx 이렇게 되고 이것이 v와 뒤에 오는 임의의 벡터. 그냥 점이라고 쓴 것은 이것이 영향을 안 미치는 그냥 임의의 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점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텐사 프로덕트의 정의에 따라서 요 놈은 요 놈에 걸리고 요 놈은 요 놈에 걸려서 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dx가 v라는 벡터에 걸리고 dy가 어떤 점이라는 벡터에 걸리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dy가 v라는 벡터에 걸리고 dx가 점이라는 벡터에 걸리게 되겠죠. 자, 아까 dxv라고 하는 친구는 v라는 벡터에서 x성분, 제1성분만을 뽑아내준다는 얘기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 결국 v1이라는 친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y. 오케이? 제1성분. 우리가 이 v라는 벡터 v1, 그러니까 v2,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v1 라운드 x, v2 라운드 y, v3 라운드 g 이렇게 되겠죠. 그죠? 쟤는 벡터 스페이스에 살고 있어요. 자, 이 dy에 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빼기, 얘는 뭐가 돼? v의 두 번째 성분을 픽업시키게 될 거고, dx에 점이 들어가죠. 점, 이것은 아무 벡터에나 걸려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얻느냐?iv의 알파는 결국 지금 알파가 이놈일 때, 결국 v1 dy 빼기 v2 dx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을, 인하 프로덕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나중에 어떤 놈들한테 벡터에 액션을 시켜줘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홈워크는, IV에 dx, dg를 시켜보면은, 이건 뭐 당연히 v1 dg, v3 dx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IV에 dy, dg는 v2 dg 빼기 v3 dy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인하 프로덕트, 즉 인테리어 프로덕트의 성질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인하 프로덕트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인하 프로덕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는 당연히 폼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인하 프로덕트는 벡터와 디퍼런셜 폼과의 결국 프로덕트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리니어리티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각각의 이너 프로덕트에 합의된다. 두 번째, i의 v 더하기 u. 자, 벡터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는 두 벡터의 벡터 합, 오케이? 그것이 v 더하기 w예요. 이놈을 알파라고 하는 폼에다 액트 시킨 것은 v의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의 알파, 이런 신기한 프로퍼티를 지니게 된다. 3번에, 자, 요것을 알파 K, K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베타 L폼. 이것이 K폼, 네, 람다 K. 요것은 람다 L에 살고 있는 놈이죠. 이랬을 때에 IV 알파, 웨지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K 알파, 그 다음에 IV 베타, 여기 K, L, K. 이것은 엑스테리아 데리버티브의 그레이디드 라이프니츠 룰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퍼티는 어떤 IV와 IW를 시킨 것, 그 다음에 IW랑 IV를 시킨, 즉 이렇게 엔타이 커뮤테이터를 시켜서 알파에다가 액션을 시키게 되면은 이것은 항상 0이다. 이러한 사실을
그래서 3번은 호목으로 하고 2번하고 4번만 간단하게 증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증명 IV 플러스 W의 알파, 이것은 알파라는 폼에 알파가 지금 K폼이에요. 그러면은 V 더하기 W를 박아 넣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V1, 2D, V, K-1. 여기는 K-1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럼 디퍼런셜 폼과 벡터 사이의 관계식으로부터, 그죠?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알파의 V의 V1, 2D, VK-1 플러스 알파의 오메가 V1, VK-1 이것과 같다라는 것을 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IV 알파에다가 IW 알파를 갖다가 시킨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갖다가 한번 증명을 해봤고, 뭐 3번도 일반적인 4번도 일반적인 증명은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계산합시다. 알파를 dy, dg로 잡아주고 v라는 벡터를 v1 라운드 1, v2 라운드 2, 이걸 dx2, dx3 이렇게 잡아줍시다. xy 쓰지 말고. 오케이? 그럼 요거는 x1 편미분, 얘는 x2 편미분, 그 다음에 v3 라운드 3, 그 다음에 w라는 벡터를 w1 라운드 1, w2 라운드 2, 그 다음에 w3 라운드 3. 자, 이때 IV, IW의 dy, dg라고 하는 이 친구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IV하고 얘가 뭐가 돼요? dy 웨지 dg에다가 어떤 w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갖다가 액션 시킨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IV하고 W에 여기 뭘로 쓰기로 했어요? dx2, dx3. 여기도 dx2, 웨지 dx3. 그러면 W의 2 성분을 뽑아내고 dx3 남고, 그죠? 빼기 텐서 프로덕트를 쓰면 W의 3성분을 뽑아내고 dx2. 자, 이것은 W의 제2성분에다가 IV의 dx3 빼기 W의 3성분에다가 IV의 dx2. 자, 요것은 W의 2성분에다가 dx3의 자, dx3라고 하는 친구는 원폼이니까 바로 V 하나만 올 수 있죠. 그죠? 여기에 W3하고 dx2 역시 원폼이니까 V 하나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W 벡터의 제2성분, 이것은 V라는 벡터 중에서 3성분만 뽑아내죠. 그죠? 그래서 V의 제3성분. 요거는 W의 제3성분이고 V라는 벡터에서 제2성분을 뽑아내니까 V의 제2성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IW, IV의 dx2, 웨지 dx3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 결과는 V2W3 빼기 V3W2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 그 얘기는 W2, V3 이렇게 캔슬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둘을 더하면. 그다음에 W3, V2. 그다음에 V2, W3 이렇게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엔타이 커미팅 시켰을 때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